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12강에서는 제퍼 RTOS의 인터럽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럽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합니다. 또한 인터럽트를 설정하는 방법과 API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럽트의 개념입니다. 우선 인터럽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제퍼 RTOS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란 스레드 간 통신이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는 신호 또는 상태 변화의 알림인데요.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폴링과 인터럽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특정 조건이나 이벤트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폴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폴링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특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구현이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CPU 자원을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습니다. 또한 감지 주기에 따라 반응 속도가 제한될 수 있어 실시간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일정한 간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더라도 다음 감지 주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인터럽트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즉시 반응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CPU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벤트 발생 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인터럽트는 폴링에 비해 구현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폴링은 구현이 쉽고 단순한 상황에서 적합하며 인터럽트는 빠른 반응성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각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터럽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럽트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프로세서가 실행 중이던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중요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주 작업 실행을 멈추고 특정 명령을 실행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긴급하거나 우선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인터럽트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CPU 사용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전체적인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며 이벤트가 발생하는 즉시 반응할 수 있어 실시간 응답이 가능합니다. 인터럽트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 없이 발생합니다. 키보드 입력,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 센서 신호 등 외부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러한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럽트는 크게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나뉘어집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외부 장치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의해 발생됩니다. 키보드, 마우스, 네트워크 카드, 하드웨어 장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생성됩니다. 키보드 입력이나 데이터 전송 완료 신호, 타이머 종료 신호 등이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예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신호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소프트웨어가 직접 인터럽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보다 순위가 낮으며 프로세서가 여유 있을 때 처리됩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외부 장치와 상호작용이 많은 환경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와 예외 상황 처리에 유용합니다. 예외란 CPU가 실행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체계입니다. 인터럽트와 비슷한 것 같지만 예외는 인터럽트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주로 오류나 시스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외는 프로세서가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특정 예외 처리 루틴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외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메모리 접근을 했을 경우입니다. 프로세스가 접근 권한이 없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을 읽거나 쓰려고 하면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고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둘째, 수학적 오류입니다. 수학적 연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0으로 나누기가 있습니다. CPU는 이런 계산이 불가능함을 감지하고 예외 처리 루틴을 호출합니다. 셋째, 잘못된 명령 실행을 할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이 CPU에서 유효하지 않은 명령어를 실행하려 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CPU는 실행을 중단하고 해당 오류를 처리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코드에 문제가 있거나 실행 파일이 손상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넷째, 시스템 오류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하드웨어 장치의 고장이나 운영체제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시스템이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면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동작을 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퍼와 같은 실시간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예외를 빠르게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예외는 CPU 실행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입니다. 잘못된 메모리 접근, 수학적 오류, 잘못된 명령 실행,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통해 시스템은 복구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동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와 예외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럽트와 예외의 발생 원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인터럽트는 외부 이벤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요청에 의해 CPU가 특정 작업을 중단하고 이벤트를 처리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반면에 예외는 CPU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로 주로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하는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랩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소프트웨어 예외로 시스템 호출이나 디버깅 요청 시 사용됩니다. 폴트는 복구 가능한 오류 발생 시 사용되며 어볼트는 복구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처리 목적입니다. 인터럽트의 목적은 외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이나 네트워크 요청과 같은 외부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외는 오류를 복구하거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못된 연산이나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처리합니다. 다음은 발생 타이밍입니다. 인터럽트는 비동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CPU에 요청을 보낼 때 발생하죠. 반면 예외는 동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잘못된 명령 실행 중,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 발생합니다.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인터럽트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예외는 CPU 설계에 따라 고정된 우선순위를 가지며 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럽트는 복구 후 다시 정상적인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는 복구 가능성이 있지만 치명적인 경우 시스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의 동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인터럽트를 처리하는지 인터럽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터럽트 발생입니다.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이벤트가 인터럽트를 생성하거나 감지합니다. 키보드 입력, 네트워크 패킷 수신 또는 타이머의 시간 초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이벤트들은 CPU에게 이벤트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은 외부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재 상태 저장입니다. CPU는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상태에는 레지스터 값, 프로그램 카운터 등이 포함되며 이 상태를 저장해야 나중에 중단된 작업을 이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럽트 처리로 인해 기존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 실행입니다. CPU는 발생한 인터럽트를 확인하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참조하여 적합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코드로 입력 데이터를 읽거나 하드웨어 요청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태 복구와 작업 재개입니다.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CPU는 저장된 상태를 복구하여 이전에 중단된 작업을 이어서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면서도 기존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인터럽트 처리 과정은 크게 인터럽트 발생, 현재 상태 저장,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 상태 복구 후 작업 재개의 4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며 이 과정 덕분에 컴퓨터는 여러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터럽트의 주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럽트 요청 신호입니다. 이는 장치나 외부 이벤트가 CPU에 특정 작업을 요청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 입력이 발생하면 컴퓨터는 CPU에 지금 키 입력이 발생했으니 처리해줘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인터럽트 요청 신호입니다.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CPU는 사전에 지정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해 해당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인터럽트는 특정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이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는 낮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를 선점하여 먼저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오류와 같은 중요한 인터럽트는 타이머 인터럽트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PU는 낮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 처리 중에도 더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현재 작업을 잠시 멈추고 더 중요한 작업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이 함수는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가 호출하여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최대한 빠르게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추가 작업을 일반 프로세스로 넘기고 핵심적인 작업만 처리하도록 설계됩니다. 그 이유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이 길어질 경우 다른 중요한 작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함수에 전달되는 인수값입니다. 이것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전달되는 추가적인 정보,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라면 인수값으로 데이터의 유형이나 상태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이 인수를 참고하여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우선순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리고 인수값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가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고 인터럽트 요청 신호는 주어진 작업을 빠르게 처리한 뒤 종료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은 각 인터럽트 요청에 대해 지정된 핸들러의 주소를 저장한 구조입니다. 발생한 인터럽트에 따라 CPU가 적합한 서비스 루틴을 찾아가기 위한 지도 역할을 합니다. 만약 키보드 입력이 발생하면 키보드 처리에 대한 핸들러 주소를 참조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다중 레벨 인터럽트 처리입니다. 여러 우선순위 레벨을 사용하여 중첩된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중요한 인터럽트를 우선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패킷 처리처럼 긴급한 작업이 일반적인 타이머 이벤트보다 우선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를 잠시 멈추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처리하는 중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마스킹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인터럽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PU가 매우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인터럽트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마스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핵심 작업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 차단했던 인터럽트를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커블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인터럽트를 의미합니다. 만약 프로세서가 특정 중요한 작업을 수행 중일 때 이 인터럽트를 일시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스커블 인터럽트를 활용하면 시스템이 현재 작업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작업 중에는 다른 이벤트가 간섭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논마스커블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될 수 없는 유형의 인터럽트입니다. 하드웨어 오류나 치명적인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PU는 현재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논마스커블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논마스커블 인터럽트는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중첩입니다. 인터럽트 중첩은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중인 인터럽트가 더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우선순위의 타이머 인터럽트가 실행 중일 때 더 중요한 네트워크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를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시스템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의 설정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중요한 구조인데요. 특히 인터럽트 설정에서 디바이스 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트리란 하드웨어 장치와 그 속성을 정의하는 구조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터럽트 설정 측면에서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 추상화, 중앙관리, 확장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추상화는 하드웨어의 세부 사항을 운영체제에서 분리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에서도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도록 만듭니다. 중앙관리는 하드웨어 장치와 인터럽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더라도 디바이스 트리를 업데이트하여 쉽게 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즉, 디바이스 트리는 복잡한 하드웨어 설정을 간소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디바이스 트리를 이용해 인터럽트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디바이스 트리를 이용한 인터럽트 설정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디바이스 트리 파일에서 장치 노드의 인터럽트 속성을 정의합니다. 특정 하드웨어 장치가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할지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헤더 파일 연결입니다. 헤더 파일을 통해 정의된 인터럽트 속성과 소프트웨어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인터럽트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정의된 인터럽트를 기반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작성하고 이를 트리거로 동작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만약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우선순위인데요.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고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럽트의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 종류의 인터럽트가 동시에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시스템은 이 우선순위 기반의 메커니즘을 통해 중요한 이벤트를 빠르게 처리하고 덜 중요한 이벤트는 나중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 값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우선순위 값은 숫자로 표현이 되며 값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0의 값이면 1인 값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이 우선순위 값의 범위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 인터럽트 컨트롤러로 ARM 제너릭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며 여기서 우선순위 값은 0부터 255까지 8비트로 설정됩니다. 이 범위를 통해 다양한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은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트리 설정과 함께 API를 활용하여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주로 정적인 설정을 위해 사용되지만 API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맞게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는 경우 네트워크 관련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타이머와 같은 덜 중요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적 설정은 시스템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실시간 운영체제나 복잡한 시스템 환경에서 API를 통한 동적 제어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트리와의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바이스 트리 설정은 초기 시스템 부팅 시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API는 실행 중의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하며 디바이스 트리의 정적 설정을 보완합니다.
두 접근 방식을 조합하면 정적 안정성과 동적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센서의 기본 우선순위는 디바이스 트리로 설정하고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API를 통해 그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의 주요 A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RQ 커넥트 매크로입니다. 이 API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연결하고 해당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IRQ 커넥트 호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RQ 번호로 10번 인터럽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우선순위를 1로 설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함수의 이름인 myISR로 10번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함수를 지정합니다. 네 번째 매개 변수는 함수 호출 시 전달할 추가 파라미터이며 이 예제에서는 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개 변수는 플래그 값이며 0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동작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인 10번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myISR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우선순위는 1로 설정되어 다른 인터럽트와 충돌 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API는 시스템에서 인터럽트를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이벤트 기반 처리를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Q Enable API는 시스템에서 특정 인터럽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제는 IRQ Enable 함수를 호출하여 10번 인터럽트를 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10번 라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사전에 설정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터럽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치에서 발생한 신호를 처리하거나 타이머 이벤트를 제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IRQ Disable API는 특정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예제는 IRQ Disable 함수를 호출하여 10번 라인의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이 호출이 실행되면 IRQ 10번 라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가 발생해도 사전에 설정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 함수는 필요하지 않은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여 시스템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거나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타이밍이 중요한 코드가 실행될 때와 같이 특정 작업 수행 중 인터럽트로 인한 방해를 막기 위해 특정 인터럽트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이처럼 IRQ Disable 함수는 인터럽트를 제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IRQ Priority Set API는 특정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IRQ Priority Set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RQ 번호를 지정하며 여기서는 10번 인터럽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값으로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는 플래그 값을 설정하며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IRQ 10번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2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설정은 여러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처리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선순위 값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므로 다른 값과 비교하여 인터럽트 처리 순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API는 다중 인터럽트 환경에서 효율적인 인터럽트 처리 및 리소스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인터럽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